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실제 투자 결과에 대해 본 채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입니다. 지금 시장을 뒤덮은 단 하나의 단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비명을 지를 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신호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제20년 퀀트 데이터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집단적인 공포 속에서 시장은요, 언제나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보이는 아주 미세한 균열, 다시 말해 데이터의 이상 신호를 남기거든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호를 포착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찾아 나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이 공포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지난 20년간 축적된 퀀트 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입니다. 현재 시장은 상승장도 하락장도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고변동성 체제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측의 정확도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라는 거죠. 방향성 매매가 극도로 불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체제를 딱 하나의 숫자로 상징하는 게 바로 95입니다. 이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 익숙한 주식 변동성 지수 VIX가 아닙니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는 채권 시장의 공포 지수, 바로 무브 인덱스의 현재 값입니다. 시장의 가장 큰 돈이 느끼는 진짜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브 지수는 불과 6주 만에 64%나 폭등하면서 팬데믹 초기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정말 명확합니다. 현재의 공포는 일부 주식 투자자들의 패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금리 방향성을 결정하는 채권 시장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리스크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전략이 나옵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데이터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이런 시장의 생존 비결은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 방향을 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이 변동성 자체를 수익 기회로 활용하거나 최소한 이 변동성으로부터 내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극심한 변동성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시장을 강타한 두 개의 거대한 충격파, 바로 유가와 금리입니다. 데이터를 직접 한번 보시죠.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3달러를 넘어서며 3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동시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28%를 돌파하면서 안전자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에너지 쇼크와 성장을 억누르는 금리 쇼크, 이 최악의 조합이 동시에 시장을 덮친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즉시 실물 경제 데이터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1.4%에서 절반인 0.7%로 그냥 뚝 떨어졌고, 이건 곧바로 기업이익 전망치를 어둡게 만들었죠. 동시에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급락하면서 이제 가계가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치솟는 유가 때문에 물가는 오를 것 같은데 추락하는 GDP 성장률과 소비 심리를 보니 경기는 나빠질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유령이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공포는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들이 증명하는 냉정한 현실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공포의 서사 속에서 시장의 정서를 거스르는 아주 기묘하고 중요한 이상신호, 즉 아노말리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극명한 불일치를 한번 보십시오. S&P 500 지수가 3주 연속 하락하면서 공포에 질려있는 바로 그동안에 반도체 대표 기업인 마이크론의 주가는 오히려 5% 급등했습니다. 심지어 투자은행 외두부시는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대폭 상향했죠. 거시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 가는데 경기 사이클에 가장 민감하다는 반도체 섹터의 핵심 기업은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데이터의 불일치가 구독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마이크론이 좋구나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시장 전체를 뒤덮은 공포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스마트머니, 즉 똑똑한 돈이 보고 있는 미래가 다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분석을 넘어서 이 혼돈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낼 생존 파트너로서
구체적인 플레이북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제 모델링에 기반한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분쟁이 1개월 안에 단기적으로 봉합된다. 그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리스크 온, 즉 위험 자산 선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둘째, 현재 국지정이 2-3개월 질질 끌며 장기화된다. 그럼 변동성 관리에 집중하는 중립 전략이 유효합니다. 셋째, 만약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된다? 그럼 모든 위험 자산을 축소하는 리스크 오프로 즉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이런 이성적인 시나리오 플래닝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리스크 관리 원칙입니다. 첫째, VAR, 즉 밸류 앳 리스크 기반의 포지션 크기 조절. 쉽게 말해서 내가 최악의 경우에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을 미리 정하고 그 이상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명확한 손절 라인 설정. 몇 퍼센트 하락하면 무조건 판다는 원칙을 감정이 아닌 숫자로 정해두는 거죠. 셋째, 리밸런싱 트리거 설정. 어떤 조건이 되면 수익난 자산을 팔고 손실난 자산을 살지 그 재조정 신호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특정 섹터에 쏠리기보다는 비중을 조절하면서 충격을 분산시키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단 하나의 결론은 예측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장은 방향성 예측이 무의미한 고변동성 체제라는 걸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유가와 금리 충격이라는 명백한 위협이 존재합니다. 셋째, 하지만 이런 위협 속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보여주는 강세는 시장의 공포와 다른 미래를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시장에서 생존은 예측이 아니라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한 냉철한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 계획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장은 우리가 미래를 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미래가 닥쳐와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관리하는 무대입니다. 오늘 이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있는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